실버타운에서 찾은 것과 잃은 것.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고 지금은 경기도 근교의 한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과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옷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해 늘 걱정이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자야, 힘들어도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 못 시킨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에 세 아이를 다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사업가, 작은 아들 준우는 회사원, 막내딸 수연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제 삶의 반쪽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자야, 애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 삶을 살아. 그 후로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 국은 금세 식었고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으니 밥이 목에 걸리기 일쑤였죠. 아이들은 찾아오긴 했지만 결국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집안 가득 사진과 물건들이 있어도 그저 공허함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올해 제 생일날 큰아들 민우가 케이크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시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내겠다는 거냐? 이제 짐이 된 거냐? 민호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어머니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시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섭섭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가봐야 할까? 당신 없는 집이 너무 쓸쓸해서 이제 나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봐. 처음 실버타운에 발을 들였을 때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호텔처럼 화려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개인룸,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까지. 이 정도면 불편함 하나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무엇보다 한 입주민이 다가와 건네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다들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즐겁답니다. 곧 친구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곧 요가, 미술, 원예 수업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원예 시간에 화분을 키우며 오늘은 꽃이 조금 더 피었네라고 중얼거릴 때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또래 친구 순자 언니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그 덕에 외로움이 훨씬 줄어들었죠. 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드러나는 문제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직원들의 태도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주 취소됐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식당 자리 하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작은 오해가 큰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친구 같았는데 점점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이들과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찾아오던 아이들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이런 말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손녀 지아의 생일날 외출이 제한되어 가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꼭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전화기 너머로만 축하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 순자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들어가면 안 돼.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았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의 문제를 기록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입주민들과도 대화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불만만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손을 잡아야지.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고 다시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는 무엇일까? 화려한 시설 속에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가족 곁에서 사는 것일까? 아직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길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